안녕하십니까. 차쟁이 진재영입니다. 무염차 대용포를 개완배로 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실 차는 대용포고요. 대용포 모차수인데 여기서 딴 잎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유황관 같은 이런 좋은 환경에서 딴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덜 좋은 환경에서 딴 겁니다. 자, 이렇게 주청 공정을 통해서 발효도 되고 유념도 했고요. 그리고 홍배도 거친 차입니다. 무이암차는 이렇게 무이산의 대표 절경인 옥류봉, 그 다음에 무이구곡이 나오는 곳에서 나오는 멋진 명차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먼저 끓여 놓았는데요. 오늘 쓰려고 하는 개완, 그 다음에 필터, 공도배, 그리고 잔을 미리 끓는 물을 부어서 씻어주기도 하고 또 예열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예열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 공도배에 물을 먼저 따라 버리고요. 여기에 미리 계량해 놓은 2g의 대홍포를 부으면 됩니다. 대홍포는 홍배를 하면서 많은 좋은 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차 상태에서도 향을 맡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맡아보기를 추천하는데요. 먼저 예열된 개완배에 차를 넣고 이렇게 흔든 다음에 개완을 약간 열고 향을 맡아보면은 특유의 좋은 대용포의 좋은 향들이 나옵니다. 중국차는 향을 많이 즐겨야 되는 거죠. 향을 많이 즐겨야 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향을 최대한 많이 즐겨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곧 우리기 시작할 것이므로 이제 공도배도 따뜻한 물을 끓는 물을 이제 따라 내어 주고요. 자, 이제 우리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세차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거품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물 주전자를 위로 들어서 이렇게 낙하를 시키고요. 그리고 물을 따라낼 때도 거품 부분이 잘 제거되도록 주의한 다음에 공도배에 따라냅니다. 항상 개안에서 그 공도배로 따라낼 때는 물이 한 방울도 남아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따라내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공도배는 항상 개완배는 항상 뚜껑을 열어 놓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차탕은 세차를 하면서 버리긴 할 거지만 저는 가능하다면은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첫탕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간이 약간 짧다 하더라도 공도배에 좋은 향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도배 자체에 남아있는 향을 꼭 즐겨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도배가 천천히 서서히 식으면서 이 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맡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코에서 뗐다 다시 코에 갖다 대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향들이 올라오는지를 즐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세차를 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맛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맛이 나는지 첫 세찬 것에서는 어떤 맛이 나는지 저는 다 마시지 않을 거고 한두 모금 뭐 이번에는 한 세 모금 정도를 마시는데요. 마시고 나머지는 따라 버립니다. 안전한 차를 산다면은 사실은 뭐 세차해서 버릴 이유는 없겠죠. 근데 뭐 유통 과정 중이라든가 여러 과정 중에 먼지 같은 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세차를 어느 정도는 뭐 하는 거는 뭐 저도 나름 추천을 드립니다. 물은 아직도 뜨거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끓이진 않고 다시 이제 물을 부어서 이제 첫 번째 차를 우리기 시작하는 거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우리면 됩니다. 항상 물은 깨끗이 따라낼 수 있도록, 충분히 따라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요.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이 과정은 생략하지 말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첫 차탕을 음미를 합니다. 아직 차 맛이 완전히 다 잘 우러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탕이나 세 번째 탕, 네 번째 탕 정도가 가장 좋은 맛이라고 얘기를 하죠. 차를 마실 때는 소리를 조금 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 사람들의, 현지 차인들의 얘기는 소리를 좀 내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그 입안에서, 혀안에서 얇게 펼쳐주면서 그 향들이 잘 발현되어 휘발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갖다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소리를 후루룩 내면서 슬러핑이라 그러죠. SLURRPING 슬러핑이죠. 그런 식으로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도배에 있는 남아있는 어떤 향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하고, 또 잔에 남아있는 향, 배저 향도 이렇게 감상을 합니다. 천천히 여기저기 남아있는 향들을 감상을 하면서 차를 충분히 즐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림이네요. 두 번째 우림도 물을 붓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우린 다음에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제가 혼자 마시니까, 그리고 촬영을 위해서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요. 원래 혼자 마신다거나 다른 사람과 마신다면 조금 더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마시겠죠. 항상 마지막까지 따라내는 이 과정, 이 동작은 항상 귀찮더라도 꼭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이암차 대용포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겠죠. 맛과 향이 나오겠죠. 홍배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말린 과일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달달한 여러 가지 단맛, 단향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묘사를 중국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게 참 잘합니다. 근데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개개의 사람들이 개개의 경험에 따라서 느껴지는, 거의 느껴지면서 묘사하는 어떤 방향도 틀리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느껴보시면서 본인이 한번 묘사를 해보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림입니다. 세 번째 우림에는 조금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거죠. 한 15초 아니면 한 20초 정도까지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물의 온도라든가 앞탕의 그 차 농도 이런 걸 고려해서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든 짧게 가져가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은 저는 끓는 물을 쓰는 걸 기준으로 하되
매번 끓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두 번 정도는 그대로 쓰고 두세 번 정도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끓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완 뚜껑의 향도 즐기셔야 되는데요. 개완배를 쓰는 좋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런 개완 뚜껑에서의 향을 갖다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개완 뚜껑에서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상태에서는 향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몇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개완의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느껴지는 그 향기를 이제 즐기셔야 됩니다. 후루룩 하는 슬러핑 하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되게 뜨겁잖아요. 바로 끓는 물을 부어서 바로 우려냈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슬러핑을 하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뭐 역할도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차는 뜨겁게 드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드신다면은 우리 몸의 어떤 입이나 식도 부분이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좀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식혀서 드시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후루룩 하면서 온도를 낮춰서 드시는 뭐 그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차가 좋다면은 내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릴 수 있습니다. 많은 횟수 동안 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홍포라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번, 뭐 때로는 뒤에도 계속 우러나옵니다. 우러나오기 때문에 나는 뒤에 나오는 뭐 그런 맛이 좋다 그러면은 뭐 12번, 15번 정도까지도 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아무리 내포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함이고 아무리 비싼 차라 하더라도 우리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우러나오는 정도는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뭐 시중에 많은 분들이 내 차는 10번, 20번, 30번 우려도 맛이 똑같아 라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그냥 과장해서 예쁘게 과장해서 한 얘기다 라고 그냥 뭐 약간 농담 섞인 말이다 라고 저는 그냥 이해를 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 설명 못할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이해도 되고요. 자, 동영상을 찍으려니 마음은 바쁩니다. 그래서 너무 동영상을 길게 찍지 않기 위해서 자꾸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물의 온도가 떨어졌다고 생각되면은 물을 다시 끓이죠. 물을 다시 끓여서 교환배에 물을 붓고 끓는 물을 붓고 또 우립니다. 또 물이 방금 끓였다면은 온도가 아주 높을 거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속도는 우리는 시간은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짧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환배를 쓸 때는 너무 물을 많이 붓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따라낼 때 물을 너무 많이 부어 놓으면은 손과 닿는 부분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안의 물은 한 70%, 많더라도 한 80% 정도까지만 따라서 그 손에 닿는 부분이
끓는 물에 의해서 뜨거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교환을 살 때도 좀 입구 부분이 그 제일 윗부분이 많이 이렇게 그 옆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교환배를 사는 게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훨씬 손에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더 우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더 우리지 않고 엽질을 보려고 합니다. 그 엽질을 보기 전에 교환의 그릇이죠. 그 그릇 부분에 차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따라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향을 맡아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 차라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즐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애석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개환이 식어가면서 천천히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 맡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코에 갖다 대었다 갖다 대었다 하면서 향을 맡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과연 뭐 발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발효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홍배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엽질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후레쉬를 터뜨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후레쉬를 터뜨린 상태에서도 바라봅니다. 카메라로 사진기로 휴대폰을 찍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